이어 여수항까지 지역 항만의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항만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 여수에서 열린 포럼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제471주년 충무공 탄신일입니다. 여수는 도내에서 충무공 관련 유적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현재 복원과 고증 작업이 한창인데 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처음으로 순수 중국 자본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수에서는 예울마루 2차 공원 사업인 장도 개발이 다음 달에 착공합니다. 여수 버스 정류장 음란 동영상 사건은 해외 IP를 통한 해킹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메모리 카드를 복원하고 문제 해외 IP 주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구권 소식입니다.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에 인천항에 밀리고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줄면서 여수항까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지역 항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늘 여수에서 포럼이 열렸는데요. 주요 내용을 문형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33만 TU, 인천항에 처음으로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양항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이른바 테스트베드. 물류 신기술을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일종의 항만 작업 시험장을 구축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겁니다. 물류 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창업센터를 설립하자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양항을 물류 혁신의 거점 도시로 육성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자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벌크 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는 특수 선박을 도입하고 석유화학산단 입주 기업들이 원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도 운송비 절감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공동 구매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수출 기지의 공동화, 그다음에 공동 창고화, 공동 물류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물류 비용의 감소를 통해서 여수 광양항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연간 2,800억 원. 외국에서 사용하는 방식대로 인근 산업단지까지 모두 포함하면 무려 100배 넘게 증가합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경제 효과의 산정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가가치 효과도 매우 낮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투자 효과라든지 유치가 굉장히 미흡할 수밖에 없고, 석유화학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남미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의견도 항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에서 여수의 이순신 관련 유적지가 가장 많죠. 이들 유적지에 대한 복원과 고증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이를 널리 알리고 관광 자원화하는 일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이 전남도 내 307곳의 이순신 문화 자원을 파악한 결과 여수가 39곳으로 가장 많은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가 이들 문화 자원에 대한 복원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를 모셨던 웅천동 송현마을 자당 기거지는 모두 3차례에 걸쳐 복원을 마치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북선을 제작했던 선소는 주변 공원화 사업을 통해 호국 역사 전시관과 선소창, 거북선 체험장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묘도 지역에 산재한 이순신 장군이 선박을 숨기고 수군을 조련했던 창촌 선장계와 삼도 수군 통장으로 쓰였던 진남관 뒤편 동원까지 고증 절차를 거쳐 당시 모습을 재현할 방침입니다. 충효의 정신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유적을 복원함으로써 우리 현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손들한테도 큰 교육적인 영향이 있을 거로 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북선 축제 외에 경남 통영이나 충남 아산에 비해 충무공 유적지에 대한 홍보는 여전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충무공 유적지도 유적지에 담긴 스토리를 엮어 관광화하는 사업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순신 관련, 임진왜란 관련 유적지를 스토리텔링화 해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함에 따라서 관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진왜란 때 전라자수형이 자리했고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사로 연전연승의 토대를 마련했던 여수. 여수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충무공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작업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한편 이순신 장군의 구국 염원을 되새기 위한 제471주년 이충무공 탄신제가 여수 충민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탄신제는 이충무공의 휘하부대 집결에 이어 시립국악단 취타 연주 등으로 진행됐으며 승정무 공연과 여수해양경비 안전사 의경들의 퍼레이드도 열렸습니다. 여수 충민사는 최초의 사익사당으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3년 뒤인 1601년에 우의정 이항복이 왕명을 받아 현지를 시찰한 뒤 통제사 이시연의 주거한 아래 건립됐습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여수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나온 음란 동영상, 해커 소행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찰이 해당 정류장 안내기에 메모리 카드를 복원해서 해외 IP 주소도 확인하고 추적 중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음란 동영상이 나온 건 지난 24일 밤. 문제의 영상은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 안내기 화면에서 1시간 1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음란 동영상이 나온 버스 정보 안내기 시스템에서 권한 없이 접속한 해외 IP 주소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용자가 24일 저녁 10시 24분쯤 해당 정류장 안내기에 버스 정보 시스템 프로그램을 차단했고 이후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1분 56초 분량의 음란 동영상을 원격으로 다운받아 반복해서 틀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여수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영상을 멈추려 시도했지만 원격 제어 기능 역시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안에 내부에서 오작동이나 어떤 특정 범죄 목적으로 동영상을 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인터폴과 공조해 해당 IP 주소 사용자를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영상이 나가는 동안 여수 지역의 모든 버스 정보 안내기를 통제하는 여수시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해킹 공격도 있었으나 내부 보안 시스템에 막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양시가 민선 6기 공약사항 이행률을 44%로 자체 평가하면서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일부 공약을 선별해 정리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민선 6기 시민과의 약속 보고회를 갖고 현재 공약사항 140건 중 62건이 완료됐으며 연말까지 93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예산 1조 원 달성 등은 임기 말까지 역점을 둬야 할 사업으로 분류하고 포항공대 캠퍼스 유치와 동서통합 교량 설치 등은 사실상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수 중국 자본 기업체가 처음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오늘 100% 중국 자본인 HAM사가 광양항 황금물류센터에 120억 원대 유제품 가공공장 설립을 결정했으며 KM코리아 등 2개사와도 140억 원대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협약식에서는 또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이 업무 협약을 통해 경제청과 입주기업의 외국인 투자 관련 다양한 컨설팅과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다양한 분야의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연 잘 되고 있을까요? 일부 성과도 분명 있지만 민감한 현안 사업들은 진척이 없어서 진정한 상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시작부터 엇박자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유치한 미래창조과학부의 100억 원대 사업인 에너지 신산업 분야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윤장현 광주시장은 상생협력의 성과라고 소개합니다. 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이런 일만 하더라도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미래과학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 역시 한전 유치 못지않은 큰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한국전력이 우리 품에 온 것과 비슷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자료에 올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언론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미 사업 선정 사실을 발표한 상태. 공동 성과를 내고도 발표 시기조차 광주 전남이 제대로 조율하지 않은 것입니다.
광주 전남 일부 상생협력 사업은 상생발전이 출범 2년째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안공항과 광주 민간공항 통합 문제. 지난해 10월 이후 시도 실무부서가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습니다. 올해 첫 회의에서도 시도민의 지혜를 결집한다고 회의 자료에 짧게 언급돼 있을 뿐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도 공항 문제만 나오면 원론적인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야심차게 출발한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핵심적인 상생 문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면서 기존의 협의 구조와 차이점을 찾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케이블 등 유료 채널과 달리 지상파 방송사들,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가 없죠. 이제 지상파 TV에도 중간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상파 TV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만 재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편을 포함한 유료 채널들은 많게는 5번까지 가능합니다. 유료 채널들은 이를 활용해 중간 광고는 물론 협찬이나 간접 광고 등 막대한 광고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유료 채널의 총 광고비가 지상파를 추월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 광고가 안 붙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제작비가 적게 되고 제작비 투입이 적으면 프로그램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유료 채널처럼 지상파에서도 중간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학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적인 광고 규제를 해소해서 무료 보편적인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자는 겁니다. 또 중간 광고 도입은 열악한 지역 방송사의 수익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 방송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중간 광고 도입된다면 지역 방송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혜택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에 반해 일부 언론학자는 지상파마저 중간 광고를 할 경우 미디어의 자본 종속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수 공강 연륙 연도교가 당초 예상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완공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여수 고흥 연륙 연도교 조기 완공을 건의했으며 차질 없는 예산 지원을 통해 오는 2019년까지 공사 기간을 1년 단축할 계획이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양부터 소라 사이 국지도 22호선 확장 공사도 내년에 완공하고 수도권발 여수행 KTX 노선 증편 또한 수도권 고속철도 운행 시기에 맞춰 최우선 증편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국제조형예술협회 IAA와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회 베드리 베이캄 회장은 순천시 조충우 시장과 현지 시간으로 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상생 업무 협약을 맺고 2016 순천 자연환경 국제 아트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회 회원들의 참가를 적극 권장하고 페스티벌이 끝나면 순천시의 전시작품을 기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이 협회 아시아 태평양 지부 사무소도 순천에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협약에 아시아 생태문화 수도를 향한 기반이 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GS칼텍스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울마루 2차 장도 개발 사업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GS칼텍스 재단 측은 다음 달 장도 개발을 위한 문화재 시굴 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실시계획 변경과 건축 허가에 나서고 10월쯤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울마루 앞 장도에는 모두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상설 전시장과 아뜰리에 또 다도의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사업비 확보를 위한 GS칼텍스 이사회의 의결 절차가 늦어져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고흥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장이 오는 30일 재개장합니다. 고흥구는 동강면 만남의 광장에 마련된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장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위탁 운영자 선정을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전시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버스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변 상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파트와 어린이집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아파트와 주택, 어린이집 등 모두 5곳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8살 문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절도 등 모두 15건의 전과 기록을 가진 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경제적으로 힘들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